여상규 법사위원장 별명이 버럭상규라고 하더라고요. 어제는 좀 조용히 넘어가나 했는데 결국 또 버럭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위원장이 이렇게 자꾸 버럭 성질 내면 곤란하죠. 지난번에 욕설은 또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말이죠. 쭉 한번 그 역사가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하고 다퉜던 경우가 있죠. 사회만 보면 되지 당신이 판사냐? 당신이라니 보자 하니까. 그러면 당신이지 형님이야 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욕설도 했고요. 또 어제는 또 한번 버럭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번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아무리 사법부라 하더라도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그게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위원장이 말이지 사회만 보면 되지 무슨 판사야 당신이. 이런 당신이 뭐 하는 거예요? 뭐야 이게 지금 서울까지 당신이라 당신이 이건 이런 우리 형이냐? 정말 진짜 이 보자 하니까 말이야. 응? 듣기 싫으면 귀마가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원래 듣고 싶은 얘기만 듣잖아.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민주당은. 누가 당신한테 저게 받았어? 위원장님, 웃기고 앉았네. 위원장님. 제가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외압을 넣기 위해서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혼자만 하시니까 똑같은. 신상 발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군데? 누군데 위원장님 신상 발언이. 저 좀 합시다. 박원석 의원, 지금 여상규 위원장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보면 의원들과 자신은 좀 격이 다르고 급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분이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뭐 판사 출신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판사 출신으로서 굉장히 권위적인 그런 태도가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위원장이 회의를 저렇게 운영을 하면요. 그 상임위가 자주 파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상임위가 보통 파행을 하게 되는 경우는 여야 의원들이 서로 질의 도중에 뭐 감정 섞인 말이 오가거나 내지는 뭐 싸우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이래서 파행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위원장이 이게 상임위 파행의 원인을 저렇게 자주 제공하면은 저거 바람직한 거 아니죠. 국회 예.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도. 예. 그리고 사실 뭐 저렇게까지 버럭하면서 얘기할 문제가 게다가 욕설까지. 그래서 제가 여기 판넬에 뭐라고 썼냐면 버럭도 이게 반복되면 습관이 되면 인격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상규 위원장은 이게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원만하게 국회를 운영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과연 그런 책임을 다할 만한 그런 인격을 갖추셨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어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버럭 소리를 지른 배경은 본인이 관련돼 있는 부분을 얘기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표창원 의원이 지적을 하려고 했더니 이런 버럭 소리를 지른 건데 본인이 어떤 부분을 해명하려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유 위원장님 왜 그러세요? 또 위원장님. 위원장님 어리 다치세요. 위원장님까지 이러시면 안 돼. 위원장님 그렇지 않아도 편찮으신데, 저 몸도 안 좋으신데. 최입의 의원실에 가서 마치 폭력적인 방법으로 최입의 의원을 체포 감금했다. 우국 충정의 마음으로 가서 최입의 의원을 설득하러 간 거지 가서 폭력 행사는 일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교통사고로 목 척추 1, 2, 3번이 분쇄골절되는 그런 후유증도 있고 누가 밀어버리면 아주 큰일이 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였기 때문에 몸싸움으로 간 것은 절대로 아니고 가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차정 교수, 저 말을 국감장에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패스트트랙 때문에 고발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계속 지금 수사에 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거부하고 있고. 검찰에 가서 해야 될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검찰에서 할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금 검찰 보고 아예 지난번 때 그 국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상임위 때는 아예 검찰 보고 이런 수사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기가 검찰청이니까 검찰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신이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니까 지금 그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자신에게 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리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혐의를 조금 뭔가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부분은 정말 저는 부적절했다 생각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상규 의원이 초선 재선 때는 말 그대로 지금 제가 상규의 변화라고 썼는데요. 예. 지금 위에 있는 상규는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지켜야 될 규칙,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앉아니까 지켜야 될 규칙처럼 그러니까 봤는데 그런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여상규 의원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균형 감각이 갖춘 그런 정치 행위를 보여줬는데 지금 최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두 번째 썼듯이 이제 그러니까 항상 상자의 규자가 절규할 때. 절규할 때 규자죠. 예. 항상 지금 부르짖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야당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는 삼선 의원이고 그러니까 뭔가 야성을 보여줌으로써 내년 총선 공천에 대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법사위원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국회에서 최전선의 일종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자신의 혐의를 뭔가 어떤 식으로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고함을 지르고 계신 것이 아닐까. 예. 이러한 부분은 평소 여상규 의원을 조금 눈으로 바라봤던 이 지지층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한테도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박원석 의원은 인격 얘기를 하셨고 차재원 교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데 정태근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도 여상규 위원장이 비교적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본인의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마 이거는 여상규 위원장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걸려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예를 들면 수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대표는 뜬금없이 가가지고 뭐 조사를 받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니면서 조사에 응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계속 자유한국당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정면 돌파를 선택해야 된다고 봐요. 어차피 예. 지금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총선 전에 재판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규계 끝난 다음에 우리 당당히 가서 조사 받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당당할 것이고 또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사실은 그 한국당이 이제 그 조국 사태 때문에 점수를 많이 땄잖아요. 그럼 반대로는 잃을 일뿐이 안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이후부터는 한국당이 정면 돌파를 선택해서 예. 우리 조사 받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혹시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좀 박수를 보내는 응원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까? 저는 들어보진 못했고요. 예. 일단 지난번에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을 때는 저는 이게 조국 장관이 법무장관으로 가서 검찰의 수사 일가족이 대상이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을 애써 보여주시려고 했다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건 수사 압력이죠. 수사 압력이고 수사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보일 수 있어요. 굳이 국감장에서 저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말씀들이나 법리 주장은 자신의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두해서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셨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피감 기관에 가서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한 것. 현근택 부위원장도 부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뭐 법사위원회라는 게 우리 뭐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뭐 국회에서 굉장히 역할을 하거든요. 마지막에 통과돼야 되고. 저는 이거 보면서 이 패스트 트랙 수사도 쉽지 않다. 아마 윤석열 총장이 어떤 선택, 물론 뭐 수사하는 기관이 선택하겠지만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한 가지 또 보는 거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도 성과 내기 참 어렵겠다. 왜냐하면 마지막 거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법사위원장이 이거는 안 된다. 일을 한다 그러면 다 이제 상임위 통과된 법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분은 어쨌든 본인의 개인적인 그 피고발당한 수사받는 사건에 대해서 계속 이제 법사위에서 하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거를 좀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사가 있는 거거든요. 좀 20대 국회 마지막 국회가 어떤 성과를 낼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 네, 이게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수사에 지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수사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에서 상당히 진척을 해놨거든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부분은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제 법리 판단이나 뭐 이걸 약식 명령으로 기소할지 기소한다면 어떤 기소 방법 이런 데 있어서 검찰이 이제 결심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에 방해가 되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한마디만 더 하면요. 예. 아까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정기국회 중에는 소환이 어렵다 이랬거든요. 그럼 정기국회 끝나고 근데 또 선거 때는 할 수 없잖아요. 예. 선거 국면이 들어가면 선거 방해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끝나고 나서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12월 정도 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별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별로 없어요. 어찌 보면 20대는 수사 안 하게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예. 지금처럼 가면. 예. 자, 그래서 이제 패스트 트랙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한 게 있고 또 국회 방송 압수수색했는데 그 부분 짚어보기 전에 최경철 의원 말씀 듣고 그쪽으로 넘어가죠. 네, 앞에서 다 말씀하셨는데 뭐 여상규 위원장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판사로서의 그 승진의 기질이 나옵니다. 국회의원들 다 만나보면요. 교수님들은 교수님 기질을 갖고 있고 검사 출신들 국회의원들 만나면 결국에는 검사 출신 특유의 그 눈매도 나오고 말투가 결국 나옵니다. 판사 기질이 버럭하는 기질입니까? 그렇죠. 판사는 법원 재판장이니까 재판장으로서 뭐 단독 판사 같은 경우는 뭐 피고인들 막 혼도 내고 그렇습니다. 판사들 대체로 온화하고 법원에 실제로 가보십시오. 그 않나요? 혼내는 판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물론 뭐 경무에 지치다 보면 피고인들 보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검사들 보고 그런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그런 성격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경험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기질이 나오는데 어쨌든 패스트 트랙은 윤석열 총장이 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회와의 관한과 당시의 상황을 모두 살피겠다. 무조건 법대로 가지는 않겠다. 어쨌든 이 말도 했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서는 조금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알겠습니다만 그 원래 직업은 못 속인다 이렇게 쓴 부분 보고 제가 좀 마음이 걸립니다. 전체 법관들을 폄하하는 발언이 있다고 생각할 전체 수도 법관들이 있어서. 다 그렇진 않겠죠. 법관들이 문제 삼으면 골치 아파요. 네. 모두가 그렇진 않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일부만 꼭 그러하다.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로 보여주겠다. 그렇게 윤석열 총장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국회 방송 압수수색을 했죠. 어제 답변부터 한번 들어보죠. 법사위원장이건 혹은 여기 앉아 계신 강력한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들이시건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수사하시겠다. 이 약속 제가 받아도 되죠? 해주시겠죠 지금? 물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무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와서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 와서 우리 당 출동 못 시키겠다 하면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검사해보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나쁘다. 섭섭하다. 이렇게 정도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천하의 윤석열의 기계 아닙니까? 그럼 제가 그런 경우마다 한마디 한마디 하기 시작하면 매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심정은 있을 거로 제가 짐작하겠습니다. 네. 그냥 수사 결과로서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이렇게 국감 와서 저희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는 이유가 하여튼 똑바로 일하라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저희들 정신 차리고 똑바로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국록을 먹는 사람이니만큼 똑바로 일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국록인데 군록으로 잘못 나갔는데. 그런데 지금 저 말을 한 뒤에 윤기찬 변호사께서 한번 좀 국회 방송을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패스트트랙 관련 자료를 좀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자료 제출 요구하면 될 것 같은데 압수수색을 했다. 이건 조금 다른 느낌이 드는데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마 국회 입장을 고려했을 수도 있죠. 국회에서 자료를 순순히 주는 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뭐 각기 정당별로 약간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형식을 취하지 않나 싶고요. 다만 이제 그 당시 상황에 한국당 주장은 뭐 방어적이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입체적인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근택 위원장, 일단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것은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요. 그 충돌 장면이 있는 CCTV는 국회에서 다 이렇게 아마 이미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자세히 나온 거는 방송국 카메라예요. 방송 카메라는 정말 막
땅구멍까지 보일 정도거든요. 근데 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는 이제 이미 제출을 안 했다는 거죠. 검찰이 아마 제가 보기에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의원총회라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그 충돌하기 전에 각 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걸 아마 좀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사전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아마 각 당에서 의원총회를 했을 수 있고 안 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아마 국회에서 이미 제출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 영역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각 정당들이 모여서 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것까지 다 검찰에 제출을 하면 그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정치 영역과 사법 영역의 경계라고 보는데요. 제가 봐도 아마 국회에서 자진해서 의원총회라든지 아니면 각 당에서 했던 것들을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아마 좀 들여다보고 싶은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그에 과연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각 당에서 아마 내부적으로 뭐 얘기는 있었을 것 같지만 그런 게 과연 또 수사의 대상이 되고 이러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의원회관에서 뭔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의원총회에서 뭔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협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협상할 때도 다 이제 이거 나중에 다 찍혀서 다 압수수색 당해야 되네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정치 영역과 사법 영역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이제 검찰이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